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우리 일상까지 그야말로 다중위기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소식들 하나하나 친근하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전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어제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죠. 서울중앙지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데요. 확정되면 지난 대선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아주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실 텐데 핵심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 그리고 무속인 건진법사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본 거예요. 2012년 인터뷰 녹취나 문자 메시지 같은 확실한 물증들이 나오면서 법원도 이걸 유죄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무서운 건 개인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무려 397억 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정당 재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셈이라 사실상 정당 파산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끝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경제 쪽은 더 심각해요. 어제 주식 시장 보셨나요? 검은 화요일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코스피가 10.84%나 폭락하며 6천선 턱걸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랑 사이드카가 동시에 걸릴 정도였으니 투자자분들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보니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등하며 자금을 엄청나게 끌어모았거든요.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첨단 장비까지 만들면서 우리 반도체 자리를 위협한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예요. 삼성전자가 13% 넘게, SK하이닉스가 14% 넘게 떨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비명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날씨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정말 덥죠? 32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삼복 폭염이라고 해요. 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고 체감 온도는 38도를 훌쩍 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렸겠어요. 이런 와중에 휴가 가시는 분들 걱정 덜어줄 소식도 있어요. 관광지 숙박업소에서 가격표 안 붙여놓거나 바가지 요금 받다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 이제 경고 없이 바로 5일 동안 문 닫아야 합니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죠. 또 서울시에서는 AI 카메라를 한강 교량에 설치해서 투신 징후를 5분 안에 감지하고 구조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하니 기술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말 무거운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폭로한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미 파병된 인원에 더해 대규모 전투 병력이 또 투입된다는 건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북한이 돈 벌러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북한군이 현대전에서 드론이나 AI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실전 데이터를 쌓게 된다는 게 우리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게다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이나 ICBM 같은 전략, 무기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아주 크거든요. 북한은 지금 최전방에 서울을 겨냥한 신형 방사포와 탄도미사일까지 쫙 깔아놨다고 하는데 안보 지형이 그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의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어디 하나 편한 곳이 없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하고 빠른 뉴스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